어떤 것이 삶에서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의미 있는 행위를 하나 정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작더라도 내 삶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권을 내가 가져오는 게 무기력함에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거는 내가 선택할 거야, 또는 이것만은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영역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뇌과학 박사 장동선입니다. 여러분, 사는 게 재미없을 때가 있지 않나요? 내 스스로가 열정 없이 기계처럼 뭔가를 하고 있다,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음악을 좋아해서 콘서트장만 가면 막 소름 돋는 느낌이 너무 좋았는데 요즘은 콘서트장이나 영화장에 가도 별 느낌이 없어요. 중간중간 그런 시기가 오지 않나요? 노잼 시기? 그러니까 뭘 해도 재미없고 그냥 아무런 의욕이 없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순간들은 언제 올까 찾아봤는데 몇 가지 분류가 있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는 무기력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울증이나 번아웃의 전조 증상이거나 아니면 우울증이나 번아웃과 당연하게 수반되는 증상일 수 있어요. 이게 심한 무기력증이 온 경우는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피로해요. 굉장히 피로해서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뭘 해도 몸이 피곤한 그런 느낌. 감정적으로 아무런 감정을 못 느끼는 거. 인지적으로는 내 인지가 되게 좁아져 있어서 보이는 것만 보이고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고 아무런 의욕이 없고.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이 한꺼번에 온다. 그러면 이게 그냥 노잼 시기일 수도 있지만 번아웃이거나 우울증의 전조 증상 또는 이미 우울증이 온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때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봤을 때 우울증, 번아웃이 맞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었고, 여러분이 만약 무기력증을 겪는다, 이게 심각한 건지 아니면 잠깐 지나가는 건지 스스로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 두 번째 카테고리는 의미 상실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나 이 직장에 성공하고 나는 멋진 디자이너가 될 거야, 마케터가 될 거야, 이런 막 큰 꿈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했는데 내가 꿈꾸던 거랑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의 현실의 차이가 너무 크면서 하고 있는 일 자체에 의미 없음을 느낄 때, 그리고 그 의미 없음이 나 스스로의 어떠한 영향력으로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반복이 보일 때, 이럴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시지프스 신화라고, 내가 돌을 막 힘들게 굴려 올라가가지고 저기 꼭대기까지 돌을 올려놨다, 그럼 굴러 떨어져요. 반대로 그럼 또 가가지고 이 돌을 밀어가지고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무 의미 없는 반복적인 고통의 형벌. 우리 인간은 어찌 보면 모두가 이 시지프스의 형벌의 고통스러움이 뭔지를 너무나 잘 알지 모릅니다. 노잼, 너무 재미없다, 나 의욕 없다, 잘 생각해보면 내가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될 때, 근데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스스로는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을 때 무력감을 느낍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가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당할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시련의 아픔, 배신의 아픔,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자존감이 정말 한없이 낮아지면서 스스로가 의미 없이 느껴지니까 내 삶도 의미 없이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주변 사람들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정말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또는 아예 떠나거나 배신했을 때 스스로의 가치, 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정말 나쁜 게 뭐냐면요, 난 그렇지 않아도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행복하지 않아, 진짜 쥐어짜서 없는 에너지도 만들어가지고 의욕 없음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일을 하죠. 근데 꼭 이 시기에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족들하고도 부딪힙니다. 여기서 재미가 없고 힘드니까 집에서 부딪히고, 집에서 부딪히니까 또 하는 게 모두 다 의미가 없어지고, 여기서 치이고 저기서 치이고 왔다 갔다 무한반복으로 나 왜 살지? 이런 느낌이 드는 마음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뇌과학적으로는 무기력함이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뇌의 동기부여 회로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생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거 재밌겠는데 라고 해야지만 동기부여가 되고 가서 무언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다 도파민 분비와 관련되어 있는 작용들이에요. 무기력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뇌를 살펴보게 되면 주로 도파민 분비와 관련되어 있는 회로 영역들이 활성화도가 낮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무기력증 자체가 일종의 병명이 된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레타르지라고 해서 요거는 그냥 만성적으로 계속 졸린 상태예요. 그리고 크로닉 파티그 신드롬이라고 해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질병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뇌과학적으로 연구를 해봤을 때 뇌의 염증 물질이 쌓여서 그렇다라고 해서 무기력함이 단순히 어떤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을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신체적인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무기력증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건 뭐냐? 내가 왜 무기력하지? 지금 내가 이렇게 느끼는 이유가 뭐지? 자기 관계
관찰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신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온 건가? 우울증, 번아웃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없게 느껴져서일까? 아니면 누군가가 했던 말이 상처가 돼서 내가 지금 무기력해진 걸까? 스스로가 내 자신을 굉장히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서 그 이유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내가 무기력할 때 잠을 많이 자고 푹 쉬거나 나가서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뇌 안에서의 무기력감, 여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수면이에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 무기력하다, 축 늘어졌다, 뭔가 사는 게 재미가 없다, 이 마음들이 들 때는 항상 1차적으로 스마트워치로 체크를 해봐요. 내가 지난주에 몇 시간 잤지? 3시간밖에 못 잔 날이 지난주에 5일이나 있었구나. 자, 그럼 이럴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증상은 수면 부족에서 온 거예요. 무조건 다음 주에는 잘 자자. 잘 자고 운동하고 그러면 좋아지더라고요. 신체 대사량을 높여야지만 뇌에도 혈액 공급과 산소 공급 이런 것들이 잘 되고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이런 분비 이런 것들이 촉진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쉬어주면서 신체 활동의 양도 늘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력할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뇌에게 가장 큰 자극이 되는 게 다른 사람과의 인터랙션입니다. 사실 이 경우에 고립되는 거, 단절되는 거,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골방에 나 자신을 가둬버려서는 무기력증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의 접점을 억지로라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무기력해 있을 때 나와서 누군가랑 이야기를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은 다시 에너지가 돌아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러 나가거나 누군가와 같이 하는 것들 최소한도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네 번째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삶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다시 가져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기력한 상황에 와 있을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내가 내 삶에 대한 어떤 자율성이나 통제권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원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무언가가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정말 작더라도 내 삶에 대한 자율성과 통제권을 내가 가져오는 게 무기력하면서 벗어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뭐래도 이거는 내가 선택할 거야, 또는 이것만은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나의 영역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삶에서 정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의미 있는 행위를 하나 정도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작더라도 다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나 하자. 이게 별거 아니지만 스스로 마음을 먹어서 하는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삶의 의미를 찾아오고 활력을 가져오는 데 중요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영역을 어떻게든 만드는 것이 무기력증의 극복을 위한 작은 스텝으로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작은 일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우연히 독일에서 무대에 서서 과학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거든요. 친구가 너도 올라와서 10분 발표해 줄래? 그래? 하고 했어요. 근데 그 무대에 서서 과학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 너무 가슴 떨리고 흥분되고 재밌었던 거예요. 그냥 조그만 일이에요. 친구의 부탁으로 10분 무대에 서서 얘기해 줄래? 라고 하는 거를 오케이 해서 했지만 거기에서 되게 가슴 떨림을 느끼고 뭔가 영감이 떠오르고 삶의 활력이 들어오는 걸 느끼면서 아예 그것을 저의 본업으로 바꾸게 됐던 계기가 됐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시작점은 조그만 나의 선택으로 하는 의미 있는 일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팁은 뭐냐? 무기력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미래가 무조건 불확실하고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결과물이 보이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고 이만큼 더 가야 돼, 난 지금 이만큼 시도를 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되게 좋은 무기력증을 극복하는데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일기를 쓰고 기록하는, 이걸 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하는 걸 삶의 기록을 남기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뇌가 견디기 어려워하는 세상의 불확실성, 미래의 불확실성, 요것들을 벗어나는 데 되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매번 무력하던 순간에, 힘들던 순간에 되게 많은 공감을 하면서 좋아하던 글귀가 있습니다. 이 기도문의 이름은 Serenity Prayer, 평온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견뎌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소서.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고 내가 언제 평온함을 필요로 하는지, 언제 용기를 필요로 하는지 늘 구분할 수 있는 현명함을 주소서.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어느 순간은 이를 악물고 버텨내야 되는 순간이 있고 어느 순간은 멈춤 버튼을 누르고 끊어내는 게 맞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답인지 정말 알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지금은 용기가 필요한 시점일까? 평온함이 필요한 시점일까?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됐던 게 내가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무력감을 좀 덜 느낄까 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큰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계속 해나가야 되면 내 스스로가 점점 무력하게 느껴질 것 같아. 이러면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길을 걷고 그거를 던져버리는 선택을 했고, 이게 힘들고 이게 정말 어렵고 이게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이걸 하고 나면 넥스트가 뭔가 있을 것 같아.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 경우는 붙들고 해야 되는 순간들도 있죠. 여러분이 둘 사이에서 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시기를 기원하고요. 그 지혜는 바로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후회하는 순간도 많고 땅치고 이불킥하는 순간들도 있는데 그 선택 자체를 또 여러분이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은 지혜가 된다. 더 지혜로운 여러분이 되시기를, 무력감을 느끼지 않고 살면서 가슴 뛰는 무언가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